자, 1부에 이어서 2부 역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러분들 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그 댓글에 대해서 답변도 달아드리지만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제가 또 모아서 여러분들 고민 상담소라는 것들을 차려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제가 또 라이브 방송하는 거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편집자가 다 알아서 해왔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저 썸네일 다는 것도 잘 몰라서요. 썸네일이 이상하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2부입니다. 2부. 2부 잊지 마시고요. 어, 우리 공기업의 직무적 합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공기업의 직무적 합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공공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은 공공재를 토대로 합니다. 공공재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을 얘기하죠. 사실상 공공재는 사회의 간접자본,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SOC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국가공공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사회단체 또는 이익집단 이해관계자들에게 자본을 투입해서요, 경제활동의 주체를 넓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도로, 항만, 철도, 항공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가공공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국방, 교육, 치안 등 모두에게 돌아가는 재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국가공공재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즉 공공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모든 국민들은 공공재를 누려야 하죠. 그리고 재분배를 통해서 공익을 실현시키는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공항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회 간접자본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을 관리하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각 공항의 관리라든지 운영,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공항공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김호, 김포, 김해, 제주,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 사천, 포항, 군산, 원주 14개의 지방공항을 통합하는 그런 공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공항을 이용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비싸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을 민간이 맡게 된다면 민간은 반드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사업을 국가가 운영함으로써 국가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사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지만 공공기관에도 되게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공공재를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재를 다룰 때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업이든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을 설득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을 예로 들어봅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는 확대됐죠. 2017년 8월 달에 정부가 발표하게 돼서 실시하게 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 아래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소득 수준 하위 50%까지 보장을 해준다면 그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은 건강보험을 내는 것이 당연하겠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를 동의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2018년 8월 17일에 국민연금자문위원회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자문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국민들이 좀 공분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청원까지 등장하게 되었던 거죠. 자, 실제로 국민연금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방안 자체는 소득 대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를 즉각 인상하는 안과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보험을 인상하는 방안 두 가지를 발표를 하자마자 공분을 샀거든요. 물론 이때 당시에 기억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간에 많이 내고 많이 받을수록 한 것과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지금의 적립 형태가 아닌 지급의 형태로 된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금 현재 지급 형태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민들은 사실상 이 부분이 너무 어렵기도 하거니와 어려워요, 사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렵습니다. 근데 공공재의 성격상 그 가치를 국민들도 잘 인식은 할 수 없죠. 실제로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공공사업이라고 하더라도요, 원래 내고 있는 요금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요금을 인상을 하라고 하니 사실상 추가적인 인상 자체는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 소득 대체율이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야 건강보험료 올랐다더라 아니면 국민연금 올랐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을 어쩌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공공기관의 직무적합도는 이것이 바로 핵심 사항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공공기관의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 또는 방향성을 잘 모르는 사람은 채용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없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직무적합도는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을 좀 잘 알고 본인의 직무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라든지 또는 상담을 하면서 공공 그 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죠. 사실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취업은 거의 대기업 취업에 대한 논리로 이어졌고 대부분 취업 강사를 하시는 분들도 대기업 취업 쪽으로만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사실 공공기관의 채용은 계속 이어왔지만 주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2005년 그리고 2006년 제가 막 입문할 그 당시인데 그때 주목을 한창 받았었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필요성 또는 공공기관의 논리를 알고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이론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학의 공기업론이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행정학을 전공을 하셨던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공기업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셨을 거고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우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공공기관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사회에 어떻게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저는 공기업 준비의 첫걸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신다면 사실상 자신만의 논리도 찾으실 수 있고 나중에 면접에서까지 회사와 관련된 것들을 물을 때 면접에서까지도 자신만의 논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 그중에서 공기업에 대한 직무적합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왜 필요한지 정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외에 나머지 직무 적합도와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직무 상식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공기업에 대한 직무 상식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조금 느꼈던 점 또는 모자라는 지식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예고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공기관의 1차 전형,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전형의 오해와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